아니 지지자들은 다 지금 허탈해서 널브러져 있는데 본인 정작 떨어진 사람은 주식 투자를 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라고 해서 네 번째 이슈입니다. 대선 패배 직후 주식 투자한 이재명의 의식세계. 예, 여러분들이 그 내막은 아시죠? 대선 3월 9일 날 지고 나서 4월인가 5월 달에 2억 몇 천만 원을 이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산주에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김재수 맞납니까? 예. 무슨 재수? 전재수 의원. 예. 부산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아니 지지자들은 다 지금 허탈해서 널브러져 있는데 본인 정작 떨어진 사람은 주식 투자를 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라고 해서 개딸들에게 또 집단 린치, 아주 사이버 테러를 당했던 그런 경우를 제가 소상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나온 칼럼 약 30여 개 칼럼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토의까지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판단이 듭니다. 네, 조선 칼럼입니다. 조선의 양상훈 주필이죠. 제목은 대선 패배 직후 주식 투자한 의식세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임은하님일까요? YIM 임은하님. 저도 꾹 눌렀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배가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필자가 만나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놀랍도록 유연한 사람이었다. 조금 이렇게 이 덕담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시작이었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맞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인 대목도 있었다. 이미 당시에 대장동 의혹, 권순일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지만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충만해 보였다. 신뢰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이 그를 보증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행정에도 유연성을 발휘해 거침없이 의사결정을 하다가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지금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만약 대장동 일당에게서 흘러나온 돈이 민주당 내 경선에 쓰였다거나 이 대표 본인에게 돈이 전달된 것으로 밝혀지면 이 대표는 더 이상 정치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직 진상은 모르며 시간이 지나면 가보간에 검찰이 밝힐 것으로 본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고 똑같죠? 네. 이런 가운데 필자가 이 대표에 대해 갖게 된 새로운 의문은 최근 언론에 작게 보도된 뉴스였다. 이 대표가 대선 패배 직후에 주식을 샀다는 기사였다. 누구는 주식 투자는 누구든 할 수 있고 대선 후보라고 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한다. 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또 어떤 이는 방위산업 주식을 산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에 들어간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것도 문제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말했듯이 제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대선 패배 후 이재명을 지지한 절반가 가까운 국민이 충격과 상실감에 널브러져 있는데 누구보다 죄스럽고 무거운 마음이었을 대선 후보가 그 판국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종목을 골라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정치를 오랫동안 봐온 필자도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본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할 것이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수험생도 몇 달은 스스로를 추스리며 보낸다. 그런데 어떻게 대선이란 전 국가적 시험대에서 실패한 사람이 곧바로 주식을 사는가? 속칭 강철 멘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선거에 진 사람을 많이 봐왔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낙선한 전 의원을 우연히 만났는데 도저히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초췌했다. 건강이 안 좋으시냐고 물었더니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하는 말이 돌아왔다. 술 한 잔을 걸친 듯한 그의 어두운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다른 한 사람은 매일 악몽을 꾸는데 그 악몽은 자신이 당선되는 꿈이라고 했다. 참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죠. 깨보면 차가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심하지는 않다 해도 누구에게든 낙선은 큰 타격이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에서 패한 뒤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와신 상담했다. 김영삼은 민정당이라는 호랑이굴로 걸어 들어갔고 김대중은 중앙정보부 창시자인 김종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죠. DJP 연합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주식을 샀다. 그것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직전이었다.
그때 이미 당대표 출마 결심도 굳혔을 것이다. 그런 중대한 정치를 앞둔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벌겠다고 주식 투자를 하나. 이 대표를 묻지마 지지하는 사람들을 빼고 이 대표를 찍은 수많은 사람들도 대체 무슨 생각이었냐고 묻고 싶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도 이 대표 특유의 유연함인가 하고 여러 번 생각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지금 이 대표는 주식을 다 팔았다고만 할 뿐 말이 없다. 그렇죠? 이게 국방위에서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자 바로 다음날 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는 그런 뜻에서 이 주식을 산 거 아니다 라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로 팔았다 하는 얘기까지만 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런 당부도 말이 없습니다. 네, 칼럼은 계속 이어집니다. 민주당이라는 최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 대선에서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사람, 그리고 다음 대선에 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정치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자신의 사적 이익과는 결별을 해야 된다. 속마음까지 결별이 힘들다면 처심만이라도 결별한 것처럼 해야 된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는 기업에 큰 이익이 될 결정을 내렸다. 보통 사람은 못하는 일이다. 이 대표에게는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대통령 출마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사업이나 게임이 아니다. 이 대표는 마치 한 판의 게임에 진 사람이 곧바로 다른 소소한 게임을 한 것 같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 것인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다만 대통령이 누구보다 공적 헌신을 하고 이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해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반적 기준 이상의 윤리적인 태도, 사적 이익의 초연함, 오해받을 수 있는 처신에 대한 경계 등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대표는 대통령이 갖춰야 할 이런 덕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네, 칼럼은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면 역사 앞에 마주선 듯한 중압감을 느낀다고 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막대한 득표를 한 이재명도 그런 역사의 무게를 느껴야 마땅하다. 한국 정치가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선진화가 아니라 저질화로 가고 있다지만 이것은 대체 무슨 경우라고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네, 결론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가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선진화가 와야 하는데 선진화가 아니라 저질화로 가고 있다지만 이것은 대체 무슨 경우라고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